쇼 일행과의 충돌 뒤에 크로노스는 비밀 조직에서 벗어나 전 인류의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었고, 세계는 크로노스 조직에 의해 조아노이드와 공존하는 바이오펑크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쇼 일행은 크로노스 조직에 의해 수배를 받게 됩니다. 쇼의 행방은 알 수 없었으며, 미즈키와 그녀의 오빠 테츠로는 지인 나즈키의 도움으로 몰래 숨어 지냈고 쇼를 기다리며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기토와 쇼우는 유적의 중추 제어뇌가 최후의 힘을 모아 공간 전이를 시켜주어 로키 산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회복해 깨어난 가이버3 아기토와는 달리 지난번 전투의 패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힘을 원했던 쇼우는 유적의 힘을 얻어 번데기의 형태로 변태에 움직이지 않고 안 속에서 더 강한 힘을 위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もっと強い力をあいつは強い今までの敵とは全然違う今のままじゃ奴にはとても勝てない今のままの俺では水木や哲郎さん 그러나 크로노스는 로키 산맥에서 자기 이상을 탐지하고 쇼우가 들어있는 알 수 없는 번데기를 찾아냈고 사해 부근의 크로노스 개발국 직속 연구소로 옮겨갑니다. 크로노스는 반년 동안이나 번데기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심지어 크로노스의 12신장 중 최고의 투시 능력을 가진 발카스도 번데기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부상으로 인해 쇼우의 번데기를 지키지 못한 아기토는 크로노스 조직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 쇼우가 변태한 번데기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으며, 같은 시각 크로노스 조직에서는 사해 부근에 기지를 설립하여 거대한 방주를 띄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조직의 방주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알칸펠과 크로노스의 탄생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림자는 향후 혹성간 전쟁에 대비하여 생체 병기를 만들기 위해 인류를 탄생시켰고, 그 인류를 지휘하고 통솔하기 위해 창조된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조아로드 알칸펠이었습니다. 강림자들은 생체병기 조아노이드 군단을 통솔하기 위해 향후 12명의 조아로드와 대형 전함 방주가 필요했고, 알칸펠의 마음은 창조주인 강림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림자들의 표준병기 강식장갑을 시험 삼아 인간에게 식장하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강림자가 식장한 것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증폭된 파워를 가진 인간은 조아로드와 강림자의 사냥파조차 들지 않아 통제되지 않았고, 강림자들은 오히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통제되지 않는 인간을 만든 강림자들은 지구에서의 생체병기 프로젝트를 위험이라 결론짓고 떠나며 초거대 운석을 공간이동시켜 지구를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칸펠은 살아남기 위해 강림자가 보낸 초거대 운석과 맞부딪혀 지구를 구했지만 온몸의 생체 에너지를 연소시켜 잠들게 되었고, 알칸펠의 힘을 숭배한 시라섬의 원주민들은 알칸펠을 위해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던 발카스는 브라질행의 상선에 올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 한 섬에 표류되었고, 그곳에는 인어, 공룡 그리고 살아서 본 적도 없는 다양한 고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시라섬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따라 들어간 곳에는 돌로 만든 신비한 신전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운석과의 충돌로 인해 잠드는 병에 걸린 알칸펠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알칸펠에게 경이로움을 느낀 닥터 발카스는 그의 부하가 되기를 자청했고, 그 후 알칸펠로부터 복제가 이루어져 11개의 조화 크리스탈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알칸펠과 크로노스의 시작입니다. 한편 일본 도심에서는 진화된 하이퍼조아노이드 네오젝토르와 로스트 넘버즈 앱톱이 과거 동료의 복수를 위해 격돌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순종 실험체 로스트 넘버즈 F-는 변신과 흡수가 가능한 조아노이드 실험체로 만들어졌으나 잦은 제조로 인해 신체의 변이가 발생해 사냥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크로노스를 배신하고 로스트 넘버즈 동료를 죽인 주인공 쇼우를 라이벌로 생각하여 싸우고 있었으나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쇼우 일행의 동료에 가까운 입장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하이퍼 조아노이드와 로스트 넘버즈 F는 캐릭터 설명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심에서 조아노이드의 큰 싸움이 일어나자 미즈키는 쇼우가 전투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쇼우를 부르게 됩니다. 미즈키. 그 순간 사이에 잠들어 있던 쇼우의 번데기가 공간이동을 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 쇼우의 번데기는 기간틱 가이버로 변신하게 됩니다. 기간틱 가이버는 잭토르의 공격을 엄청난 장벽으로 막아냈고 위기를 느낀 잭토르는 최종 기술 브레스터 템페스트를 발사합니다. こいつを撃ったら俺自身どうせ長くはない命最後は派手に行かせてもらう。行くぞファイナルブラスターテンペスト。 그와 동시에 기간틱 가이버도 최종 기술 메가 스매셔로 반격을 하게 되고 전투에 승리하고 쇼우 일행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알칸펠에 의해 다시 살아난 무라카미는 크로노스 조직의 12신장에 합류하게 되고 정신을 지배당한 상태로 쇼우와 싸우게 됩니다. 기간틱 가이버의 힘을 가졌지만 과거 동료였던 무라카미를 공격할 수 없었던 쇼우는 패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기토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쇼우의 번데기를 공유받아 아기토 또한 기간틱 가이버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간틱 가이버의 사용법을 알게 된 아기토는 쇼우가 기간틱 가이버를 식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는 언제라도 기간틱 가이버를 빼앗아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토의 기간틱 가이버 3는 무라카미를 무차별로 공격하여 해치우지만 알칸펠은 전투에서 패배한 무라카미를 회수하여 다시 회복시킵니다. 한편 크로노스의 12신장 중 풀매그닉, 카브라일칸, 자빌붐은 가이버들의 유니트주를 회수하여 수장 알칸펠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조아노이드 블랑타이 삼형제를 가이버 기간틱의 모습으로 의퇴시켜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게 합니다. 그러자 12신장의 푸르크주탈은 평소 기간틱 가이버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도심에서의 난동을 믿을 수 없어 현장에 나타납니다. 풀매그닉과 카브라일칸, 자빌붐의 계획이었던 것을 눈치채게 되지만 쇼우의 기간틱 가이버와 격돌하게 되며 조아로드 형태로 수신장화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12신장의 조아로드 듀오 알칸펠에 이어 등장하게 되는 푸르크슈탈의 전투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